안녕하십니까. 등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수능 특강, 그러니까 수능 완성이니까 이제 해설이에요. 이제 영어를 보면요, 영어는 이렇게 한 달락으로 나오죠. 네. 근데 그게 글이에요, 글. 글이기 때문에 이걸 세 달락이나 네 달락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한 부분에, 그래서 이게 이론이 나오고, 이게 예시가 나오고, 이런 예시 나오면 주제 있는 데를 금방 찾아요. 뭘로 찾아요? 연결어로. 연결어를 다 체크를 하는데, 그래서 쉬운 문제 굉장히 빨리 풀 때는 그렇게 푸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단어, 여기 있는 단어, 여기 있는 단어, 여기 있는 단어를 쭉 연결해서 주제를 뽑아야 되는 거 보면 틀려요, 애들이. 그리고, 이렇게 이걸 공부하면 A, B, C 맞추는 거, 순서 맞추는 거, 주제 찾는 거, 요 단락과 이 단락의 관계로 시제나 수일치 이런 걸 맞춰가지고 어법 푸는 거, 이 모든 게 다 이걸로 다 훈련이 되면서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영어는 영어 선생은 아니니까 이걸 글의 구조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보면, 흔히 왜 이렇게 흔히란 단어가 나와요? 보통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특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흔히 나오는 이렇게 수능이 뭐라고요? 이렇게 100%가 있으면 이렇게 출제돼요. 흔히 아는 요거에서 진전된 이걸 공부할 수 있느냐? 수학 능력이에요.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설명해주고 그거에서 조금만 진전된, 거의 밀접하지만 조금만 진전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항상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흔히 이렇게. 그러니까 흔히 나오는 걸 보고 진전된 걸 나누어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한 단 하나씩 다는 거예요. 자,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럼 이거 나는 문학 공부하자. 네. 그럼 쭉 지워도 되네요. 얼마나 많이 인용하든 이거 수식어니까 지워도 되네요. 그러니까 인용만 하면 되네요. 인용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니까 다 지워도 되네요. 그러면 뭐라고요? 딱 규칙. 당연히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용 규칙 끝이네요. 두 단어면. 그러니까 자, 이렇게 지워나간다는 것, 필요 없는 것을 지워나가면 남은 게 중요한 것이지 중요한 걸 고르려면 힘들어요. 망설이게 되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지워나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70%를 지우거든요. 학생이 연습에 따라서 30%를 지울지 40%를 지울지 지운 다음에 반을 지우고 50% 지운 다음에 나머지 단어 중에서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죠. 그러니까 지우는 걸 잘하면 요약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인용 규칙. 당연히 해답 나와야죠? 네. 그러니까 지워지네요. 요점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더 많지도 더 작지 않게 인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네. 그러면 요점 설명이네요. 요점 설명. 당연히 도움이 돼야 되죠. 네. 더 많지도 작지도 않다. 그러면 조건이니까 이렇게. 근데 인용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인용 규칙은 요점 설명이네요. 간단해요. 네. 자, 인용 규칙은 요점 설명이다. 이렇게 하면 끝났죠? 네. 자, 그러면 이건 인용 규칙에 대한 설명을 나오니까 하나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때로는 한 문장, 한 행의 식구가 충분할 것이고, A이고, 그죠? 근데 문장, 행, 끝이죠? 네. 단락, 소네트,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이거는 하나의 뭐라고요? 더 많거나 작거나를 뭐라고요? 예시 든 거네요. 그럼 인용 규칙은 뭐냐? 요점 설명. 양에 따라서. 됐어요? 네. 인용할 때 꼭 맞는 구조를 정확하게. 이건 정확성. 이걸 꼭 맞게로 했죠? 꼭 맞게. 정확성이 꼭 맞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워져야 되죠? 네. 꼭 맞는 정확. 당연히 골라야죠. 주의해야 되고. 자, 글 안에 어딘가에 묻혀있는, 그러면 특성이 묻혀있는 이래, 묻혀있는. 그게 뭐라고요? 주목하고 싶은, 주목. 이미지를 담고 있는 자의적. 이런 단어가 특이하면 자의적. 고른 덩어리도
그러면 묻혀 있는 걸 주목하는 게 자의적인 거예요. 그럼 쭉 끝났죠? 덩어리라도 그걸 뭐라고요? 정확하게 고르는 거죠. 정확하게 고르지만 이건 1번 이렇게 써주고 2번 묻혀있는 걸 주목해서 자의적으로 내가 골라. 여러분이 인용하지 못한 성형을 지금 없어져. 관련된 대꾸 혹 독자가 그럼 여러분하고 대응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이거는 1번 이거는 A고 이거는 B번. 독자에게 혹시라도 상기시킬지도 모르는 따로 떨어진 행 여러분의 논점을 효과적으로 논점이 뭐예요? 묻혀있는 주목각 표현 자의적인 게 논점이에요. 이렇게 끊는 거죠. 하나 또 이거를 잘못 끊어도 잘 끊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요거는 뭐였어요 아까? 인용, 규칙, 요점. 다시요. 파란색으로 치면 이건 뭐라고요? 인용, 규칙은 요점 설명인데 뭐라고요? 많거나 적지도 않게 문장, 행, 단락, 소네토로 첫 번째는 정확하게 두 번째는 묻혀있는 걸 주목해서 자의적으로 논점으로 맞아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또한 여러분 이거 다 지나가죠. 필요 없으니까 의미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왜곡은 안 된다. 뭐라고요? 왜곡은 안 돼. 끝이죠. 그러면 이만큼이 뒷면 또한이니까 또한 A 또한 B. 그러니까 뭐라고요? 묻혀있는 여러분이 주목하고 싶은 자의적으로 논점을 하는데 왜곡은 안 되면서 논점을. 되세요? 네. 그러면 A고 이거는 B고 두 가지. 그렇게 이렇게 섞여 있는 거. 정말로 이게 무슨 뜻이요? 역삼각형? 주제라고. 뻔한 인용구를 피하는 것은 맞죠? 근데 인용구는 적절한 자리에서 적절한 자리 보석. 그죠? 네. 쭉 해서 상투적 문구라는 문구. 그러니까 보석일 수도 있고 이건 장점이죠. 네. 상투적은 뭐예요? 단점이죠. 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전체적으로 봅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인용이라는 거에 정의가 나오고 인용이 뭐다? 그걸 어디서 한다? 인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논점을 얘기하는데 왜곡하면 안 되고 적절하게 하면 보석이지만 안 되면 상투적이다.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네요. 자, 실제적으로 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인용의 뭐라고요? 정의. 이거는 뭐라고요? 예시. 위치. 이거는 뭐라고요? 방법. 맞아요? 네. 이거는 뭐라고요? 효과. 됐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쓰이고 그 방법은 뭐고 그래서 효과가 나오는구나 하면 시험 문제 나올 때 그죠? 이 정의를 가지고 낼 것 같아? 아니요. 이거 위치에 따라서 낼 것 같아? 많지도 적지도 않고 적당하게란 요 단어를 변형시켜서는 나오겠다. 적절한 길이. 그런데 뭐라고? 적절한 길이는 적절성. 이거는 뭐라고? 정확성. 이거는 뭐라고요? 논점으로 핵심. 이거는 뭐라고요? 왜곡 안 하니까 사실성. 아니면 진실성. 이거는 뭐라고요? 참신성. 이런 식으로 단어를 내겠구나. 하면 끝이네요. 논술로 잡아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데 이거를 보고 이렇게 정의, 위치, 방법, 효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단어로 바꿔보지 않고 이걸 정리를 다 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나중에 문학에 관해 글을 쓸 때 인용의 특성 5가지 여기서 무슨성 이렇게 5가지 해갖고 여기다 딱 정리하면 끝이네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변형해서 이렇게 5줄로 나오겠네요. 아닌 것 하면서. 이해됐어요? 네.
자, 변형 문제를 영어로 만들 수는 없어. 힘들더라도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그죠? 이렇게 재구성해서 내가 암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요 제목 문학의 글을 쓸 때 글의 인용 방법은 무슨 성 중요하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하면 나중에 변형 문제까지 완벽하게 풀 수 있겠네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네.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만약에 이걸 논술 시험을 본다면 인용 규칙에 대해서 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요렇게 대립되는 논점을 자기 자의적으로 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했죠. 그러니까 이게 자의적으로 했어요. 여러분이 주목하고 싶은 내가 자의적하고 그런데 이건 왜곡하면 작가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내 거하고 작가의 의미하고 대립되는 게 됐을 때 어떻게 써야 되나 하고 논술 시험 나오겠네요. 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적절한 자리면 좋은데 뻔한 자리면 상투적 문구인데 이렇게 적절할 거하고 뻔한 거의 차이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써봐라 하고 논술 시험 나오겠네요. 왜요?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논점을 뽑는데 글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5가지 특성이 있는데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걸 뭐라고요? 독자 중심으로 읽느냐 작가 중심으로 읽느냐의 요 파트, 요 A 파트 이용을 했을 때 적절한 자리라고 느끼느냐 아니면 상투적인 느낌으로 보느냐의 창의성 파트. 그죠? 작가 의도로 그대로 하면 상투적인 가능성이 큰데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창의적인 가능성이 더 크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거 하나 지문은 이렇게 지문이 나오겠죠. 자의적으로 해석한 방법 1개. 그 다음에 작가의 본심이 왜곡됐다는 가능성이 있는 방법 하나. 자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적절한 자리에 인용한 거 하나. 예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상투적인 거 하나.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거를 인용을 할 때 방법으로 분류해서 자신이 인용을 어떻게 해야 적절한지 그 기준들에 대하여서 써봐라. 이렇게도 나오겠네요. 된다요? 네. 자, 하나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서 나누면 어디까지 나눈다고요? 이렇게 이해됐나요? 네. 두 번째는 요 정도. 근데 꼭 맞는 구조를 정확하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러니까. 근데 이 정확하게 고르는 방법이 2가지가 있었죠? 논점하고 저자의 의미하고 이렇게. 그죠? 네. 그러면 정말로로 나눴죠? 네. 요거는 뭐라고요? 쭉 나누다가 흔히로 나누고 요건 때로는 나눴죠? 부사가 다 이유가 있네 쓸 때.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요까지예요. 이렇게 A가 있고 또한 B가 있으니까 이거랑으로 나눴죠? 네. 그러면 정말로도 이렇게 쭉 나눠고 있지만 하고 앞에랑 뒤로 나눴죠? 네. 이것도 뒤로 나누고 이렇게 2개로 나누고 그래서 연결해를 다 체크하면 연결어 이거 하나로 요거 하나로 뭘 만들었어요? 문장 구조를 만들었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연결어 함부로 안 쓴다는 것도 이제 완전히 이해를 했죠? 네. 자, 그럼 이거 됐어요? 네.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그럼 이거? 네. 자, 17세기 연구. 연도가 나오면 다른 연도도 나오겠다. 연도가 나오면 그 연도하고 비교되는 연도가 나오면 이거를 시간을 통과했으니까 통시라고 그러는구나. 17세기만 그냥 나오면 같은 시기에니까 공시라고 하겠구나. 됐죠? 네. 17세기 영국에서 중요해요. 어쨌든 수평파들에 의해 모든 이들은 평등. 수평이니까 평등이구나. 지인하계층 모두 구분을 척결하니까 평등이구나. 구분 척결 같이 해서 평등. 그러면 평등밖에 써 있는 게 없네. 그러면 요거는 평등이야. 그러니까 수평파 하면 끝이네요. 네. 자, 그것은 지시서죠. 그러면 그것이 뭐냐? 영국 사회를 전역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뭐라고 17세기니까 빠르잖아. 네. 평등이 안 됐지만
서로 거리가 두었던 사람들 길죠. 네. 새로운 친교가 생겨나게 된 장소인 새롭게 발전하는 영국의 커피숍, 커피점 진정으로 성공했다. 그러면 커피점이 성공했대요. 커피점. 다 뭐 상관없고. 그죠? 수평파가 있는데 커피점 성공했대. 그것은 특징 중 하나는 입장과 참가. 어디가 입장 참가해? 아, 커피점. 그러니까 이 뒤에 나와야 돼. 1펜이 입장료다. 2펜스 가격이었다. 도제 파이프는 1펜이 신문은 무료였다. 이렇게 했어. 이러한 커피점이에요. 커피점. 그죠? 그래서 이러한 커피점으로 커피점이 진정으로 성공했다. 이러한 커피점은 저녁에 등장했고 불리게 된다. 요거 먼저 써도 상관없기도 해요. 그런데 입장 참가니까 커피점 앞에 있어야 돼. 그죠? 그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죠? 그런데 커피점을 성공시킨 게 그것은 요렇게 필수적인 성공의 필수적인 이건 아니잖아. 네. 그곳이 인기를 아주 많이 얻어 주조된 잔돈 충분하게 되자 그러자 토큰을 발행해야 돼. 그죠? 인기를 하자. 그러면 이 잔돈하고 요거 해도 되래. 그죠? 무료였다. 요거 뒤에 그곳이 인기를 하자. 그러면 그곳이 인기를 하자. 그러면 이 그곳이 나와야 되네. 커피점이. 그러면 이 토큰 얘기를 갑자기 쓸 수는 없잖아. 잔돈이나. 네. 그러니까 잔돈을 앞에다 써줘야지. 그러면 이렇게 돼서 하나, 둘, 셋, 넷, 5개. 아, 문장으로 다 나눴네. 그럼 맞는 걸 봅시다. 다시. 자, 이거는 써줬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순서 맞추는 거고. 맞지? 네. 그런데 요거랑 L하고 그냥 이어져 있는 이만큼. 자, 그래서 불리게 됐다. 이러한 커피점. 그곳이 인기를 아주 많이 얻게 돼서 잔돈을. 그죠? 그러면 요거가 내오고 잔돈을 써야 되니까 여기에 잔돈을 다 사용하고 요 잔돈의 양. 이렇게 뒤에 묶이는 거고. 그것이 성공적이었다. 특징 중 하나가 참가 비용이다. 그럼 입장과 참가를 그것을 들어가야 되니까 커피점이 나와야 되고.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만 하면 못 푸니까 다시 지워봅시다. 지우면 17세기 영국에서 그러면 17 영국 수평파 모든 지나죠. 평등 요 평자 있어요. 그럼 평등 진화계층의 모든 구분을 척결. 요게 뭐예요? 평등. 그게 꺾어놓으면 끝이에요. 그죠? 네. 라는 정치운동. 평등은 뭐라고? 자유평등은 정치죠. 이것도 평등. 촉진. 딱. 끝. 그것은 평등은 변혁을 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하지만 보통 이런 일반적인 있는데 일반적인 이거 했지만 이런 영향은 있어 이런 거잖아. 그치? 이전에는 서로 거리를 두던 이렇게 말하고요. 사람들 평등하지 않죠. 떨어진 새로운 친교. 그죠? 영국 커피점. 영국 커피점이 뭐예요? 이거는 지워지고 성공했다. 영국 커피점이 뭐라고요? 새롭게 된 거고 새로 생겨난 거고 친교고 그러면 커피점 친교. 지위나 계층 구분 척결이잖아요. 그러면 지위나 계층에 따라 여기 못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생겼다고. 지위에 따라 모였었는데 그것이 성공 쭉 하고 하나는 입장과 참가야. 적은 비용. 적은 비용 때문에 그렇다고. 왜? 지위나 계층 비싸다고. 이해되세요? 자, 수평파들이 평등을 했는데 지위나 계층에 따라서 지들만 누렸는데 새로운 친교인 커피점은 쌌어. 쌌어. 그 싼 게 이만큼이야. 이렇게. 이러한 싼 것들이 저녁에 근처에서 저녁에 이렇게 불렸어. 그래서 뭐가? 잔돈이 필요했어.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필요한 단어들 보니까 수평파들에 의해서 정치 촉진은 안 됐어. 변혁도 안 됐어.
하지만 새로운 친교가 생겼고 커피점이 생겼고 그죠? 비용이 쌌고 그죠? 그래서 펜이야. 싼 것이라 불리게 되고 그래서 펜이 잔돈이 필요했어. 쭈루룩 뿌리가 나오네요. 네. 자, 뭐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걸 외울 때. 이걸 전부 다 기억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 잔돈이 필요했어. 당연히 그게 수요 아니에요? 못하게 되면 당연히 잔돈이 없으니까 뭐라고? 토큰을 발행했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어떤 단어 한 문장들마다의 여기 문장에서의 필요한 단어는 요거다. 두 번째 문제는 새로운 친교가 커피점이다. 세 번째는 뭐라고? 이게 쌌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라고? 쌌다. 싼 거의 예의야, 이거는 예. 싼 거의 예시. 싼 거의 예시. 그래서, 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그래서 잔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토큰을 발행했다. 흐름 보여요? 네. 그러면 요 단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거꾸로 보면, 자, 보세요. 거꾸로 보면, 토큰이 왜 필요해? 토큰이, 잔돈이 모자랐으니까. 그 잔돈을 어디다 써? 펜이에다가. 그거, 왜? 적은 비용을 받으니까. 그게 어디야? 커피점. 커피점은 뭐 했어? 새로운 친교. 새로운 친교 왜 그렇게 됐어? 수평을 주장했으니까. 한 집단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 영국 수평파의 영향으로 커피점이 생기고, 그러면 수평파, 커피점 또 뭐였어? 전 토큰. 비용이 내리고, 그래서 뭐가 필요했어? 펜이 뭐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토큰을 발행했고. 그 화살표로 끝나면 이거 끝이네. 그럼. 자, 그렇게 했는데, 그 설명은 뭔가 한번 좀 추가로 볼까? 아이고, 어디요? 내려가요. 자, 여기. 요 위에 거냐? 네. 팍팍 내려가냐? 이렇게 됐지? 네. 왜 이렇게? 예. 94. 이거 맞나? 아니지? 네. 이 둘러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94? 이렇게? 어디? 여기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10? 4. 이 정도인가? 더 위에. 여기. 자, 이렇게 되니까, 요거로 봐봐. 자, 이게 문장 구조의 포커스가 어떻게 되냐는 거지? 네. 그러면, 자, 이거 해봐. 성공되지 않았다고? 네. 이렇게 변화가? 네. 영국 사회? 네. 하지만 중요하지? 네. 성공했다고? 뭐를? 커피하우스가? 그 커피하우스는 거기서 뭐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고? 다른 사람들과 가깝게 지냈고 함께 만났다고? 그쵸? 그러면 이거 체크된 부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자, 이것도 수식하지? 네. 요 수식한 요 관계절하고 요거 수식하는 관계절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자, 어떤 거를 이게 이렇게 어떤 걸 수식을 해. 그랬을 때 이게 중요할 수도 있지.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수식하는 걸 전부 다 가로치고 이 뼈대를 쭈르륵 연결을 하다 보면 요거 대신에 이거를 선택하는 것 뿐이지. 네. 근데 결국은 이걸 먼저 알아야지. 그러니까 기본 구조를 잡았을 때도 그렇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것도 뭐라고? 이게 중요해? 사람들이 됐다? 이거 필요 없지, 약속할 때는. 그 다음에 핵심어를 뽑아서 이걸 봐. 이게 중요했었지. 네. 왜? 이 뒤에 주어 나오고 이걸 앞에 설명하게 되지. 네. 그래서 주어 이게 중요했다고, 그치? 그치? 요구했던 어떻게 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핵심어를 뽑아내는데 영어 문장하고 여기에 있는 거랑 저기 있는 거랑 비교를 하던 어떻든 핵심어 자체 네가 한글로 뽑은 거하고 영어 핵심어 뽑은 거하고 점검해봐야 되잖아. 같이 비교하면서 그 하나로 이것도 하나 더 해보면 자 봅시다. 자, 인터넷이 사고의 보조기구로 여겨질 수 있는 한 인터넷 당연히 알지? 네. 그럼 사고 보조기구라는 단어만 하면 되지? 네. 보조기구 지워주죠. 당연히 보조기구 뭐고 하면 사고의 보조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네. 여겨진다. 영역은 새로운 정보의 습득. 그래도 이거 뭐라고? 쭉 새로운 정보 신속한 습득. 그럼 정보 습득 신속한 안 해도 되지? 네. 정보 습득. 그럼 습득해도 되죠? 네. 그럼 습득 보조기구라고 그냥. 결국은 어떤 단어가 있는데 이거 했어? 아니 이거 했잖아. 네. 자, 이게 주어지. 어떻게 보면 네. 보조기구야. 습득하는. 그러나 이것은 앞에 거지. 네. 실제적이라고 보다는 이거는 A보다는 B다. 그럼 B다. 허구다. 보조기구인데 허구다. 그럼 정말이지. 그지? 네. 몇 개의 단어를 검색 엔진에 넣지. 네. 간단한 행위지. 네. 주제와 관련된 링크가 나타나지.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러면 검색, 링크, 끝 아니야?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식 앞에 검색 링크식 네. 정보의 정확성 간단한 게 아니라 정확성 몰라. 습득 보조기인데 허구다. 왜? 정확성 의심해서. 우리가 흔히 왜 해석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해석하면서 그 한 문장 해석한 거에 핵심 단어가 뭐냐고. 그래 빨리빨리 이해해야지. 우리가 흔히 얻게 되는 흔히 안 해도 되지. 네. 긴 글을 추상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 그러면 뭐라고? 요약. 그럼 요약이잖아. 그렇기에 그지? 나는 특정 광문을 다운로드가 읽힌 없다. 내가 원고하는 지우고 이렇게 하고 역삼각형 만약 쭈루룩 하면 뭐라고? 진지한 쭉 지우고 모두 끊고 고독 끝. 자 다시 나눠봅시다. 인터넷은 습득이다. 그러나 허구다. 이거 두 개지? 보조 습득 기구인 인터넷이 허구다. 끝이네? 응? 그러나 보조 습득기 그러나 허구다. 검색에는 링크가 뭐라고? 그렇지만 이런 식 링크가 나타난다. 이거지? 이거 좋은 거지? 이거는 뭐라고? A는 좋으나 그러나 자, L은 좋으나 그러나 이건 아니다. 맞지? A 링크가 빠르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요약에 지나지 않는다. 아니다. 그지? 아니다. 좋으나 아니다. 좋으나 아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자, 다운로드는 좋으나 그러나 읽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끊고 이렇게 가자. 여기만 살짝 바꾼 거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요? 인터넷은 뭐라고요? 보조 습득인데 허구다. 그게 링크를 하겠지만 그렇지만 제대로 요약일 뿐이다. 요약일 뿐이다. 뭐라고? 정확성 때문에 다운로드 했지만 읽지 않는다. 깊이가 없다. 정확하게 깊이도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끊고 차라리 고독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하지 말고 생각 좀 해라. 이해됐어요? 네. 한번 이거 해석하기 급급하기 때문에 이걸 못 나누는 거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험 볼 때, 자, 인터넷은 사고의 보조. 이게 뭐라고요? 사고가? 생각이죠. 사고. 맞아요? 그러니까 고독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사고해야죠. 보조기구란 단어 때문에 진짜를 하려면. 그러면 보조기구라는 단어 반드시 나와야 되죠. 그죠? 사고의 습득이, 이거는 습득이죠. 이거는 습득이 허구다. 그죠? 검색 엔진 링크 안 써도 돼요. 뭐라고요? 요약, 검색, 링크, 검색하여 링크를 탄 것은 뭐라고요? 요약되어 정확성이 없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정확성이 문제가 된다. 설령 다운로드 하더라도 읽은 것과는 다를 수 있다. 때문에 진지한 사고죠. 진지한 사고. 이게 뭐라고요? 보조기구의 허구와 진지성이 대립되는 단어죠. 고독은 좋은 것이고 허구는 뭐라고요? 요약과 뭐라고요? 읽지 않는다는 거겠죠. 요약과 읽지 않는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단어를? 네. 이렇게 반대 단어도 분류해 나가면서 자, A라는 단어가 있으면 B라는 단어가 있으면 A는 동그라미면 이거는 세모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면 요거랑 요거의 장단점, 이거의 장단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두 입장의 차이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랬어요. 이거는 인터넷은 뭐라 그랬어요? 보조기구라고 했어요. 보조기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요? 고독함. 고독하기만 하면 책 읽은 거야? 안 되잖아. 이 사람은 그랬어. 다운로드는 다 안 읽었다고. 그건 네가 성급한 일반화지. 다운로드해서 읽는 사람도 있거든. 그리고 보조로 빨리 이렇게 다운로드를 찾아가지고 다시 인쇄해갖고 읽게 되니까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작가 입장에서는, 이게 장점이고, 이게 장점이고, 이게 인터넷이 단점이고, 이것만 장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거를 단점으로 봤지만, 거꾸로 뒤집어 보면 장점 볼 수 있죠. 이걸 단점으로 봤지만, 이걸 장점으로 봤지만, 거꾸로 보면 단점도 있죠. 찾으려면 힘들고. 이 두 개를 다 비판해보고, 두 개를 비판해본 다음에,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다시, 이거의 장점만, 이거의 그 장점만 한 다음에, 이게 몇 대 몇으로 인터넷과 혼자 있는 거를 몇 대 몇, 4대 6으로 하니까 나는 혼자 좀 있어야 되지만 인터넷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야 논술이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 사람은 일방적으로 썼잖아.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키워드. 논술에서. 여기 이 단어 뽑아야 돼. 사고라는 단어. 이건 뭐에 대한 얘기야? 주제가 사고에 대한. 사고를 할 때는 인터넷보다 생각하는 게 더 좋다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싶은 것 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보조기구로서의 허구성, 인터넷의 허구성에 너무 집착을 했어. 그리고 단점만 막 밝혔어.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 사람의 단점만 맡겼으면 장점도 나는 생각을 해야 균형적인 사고고, 이 사람은 혼자 생각한 거에 장점만 얘기했으면 이거의 단점도 비교해봐야 좋은 거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장단점 비교해서 이 사람이 쓴 거에서 나는 장단점 비교하고, 이 사람이 단점 쓴 거에서 나는 장단점 비교해가지고 이 두 개를 몇 대 몇으로 할지를 딱 나누면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논술 문제네, 이것도. 구조상으로. 이해되세요? 근데 다시 한번 볼까? 지워봅시다. 얘가 나온다고 이거 체크하라고 그랬지. 그러나 이것은 정말이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흔히 그렇기에 생각한다. 내가 공부하는 것은 만약 한다면, 자, 끌어봅시다. 그러나 A와 B가 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된다. 흔히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된다. 아니요. A이지만 B이다. A이지만 그렇지만 B다. 흔히 A이지만 그렇지만 B다. 그러니까 B를 하고자 하면 차라리 A 하지 말고 고독해라.
맞아? 네. A, B, A, B, A, B 짝 져서 이렇게 나왔네. 아, 글이 이런 식으로 구조를 이루어서 써진다는 걸 생각을 해봤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고 무작정, 하면, 아, 이런 사람은 이 영어 스타일은 이렇게 이게 반대 구조로 쓰는 거구나. 이 사람은, 아, 이론을 쓰고, 예시를 쓰고, 그거를 원인과 결과로 하는구나. 이런 글의 종류들, 갈래들, 이런 것들을 익숙해지면 영어를 읽는데도 편한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써나니까 줄거리도 뽑기도 좋고,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핵심어를 못 뽑지. 이해됐어요? 네. 어?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뭘 연습하면 좋다고. 아, 이걸 끊어서, 단락마다 끊어서, 이거랑 요 단락과 요 단락 관계, 요 단락, 요 단락 관계, 이거 봐. A, B, A, B, A, B 이렇게 쏘니까, 아, 이렇게 됐네, 구조가. 진짜 신기하네. 그치? 네. 아까 어떤 거는, 아, 이렇게 되니까 원인, 결과, 효과, 이렇게 돼 있네. 어떤 거는, 아, 이론, 이렇게 돼 있네. 이런 구조들이 있어, 구조들. 그럼 독해가 굉장히 더 편해지고, 뭘 좋아? 이 구조 안에서 핵심어의 흐름을 잡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거는 A 다 모으고, 장점. B 다 모으고, A 장점 다 모으고, B 단점 다 모으고, 이렇게 비교해갖고 논술 쓰라는 거구나. 이렇게 딱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뭐부터 끊어줘야 돼? 구조부터.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 이 단어에서 진짜 핵심으로 네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용어가 뭔지, 단어가 뭔지 그걸 하는데 내가 처음에 어떻게 했어? 지워가면서 했잖아. 지워가면서 이 구조를 얼마나 네가 누적시키느냐에 따라서 글을 더 빨리 이해하고 영어도 빨리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확장되면 국어가 좀 긴 길인데 좀 더 설명이 더 많을 뿐이야. 이게 2줄이 아니라 8줄이고 10줄일 뿐이야. 네. 그러니까 글을 읽는 방식, 요약하는 방식, 핵심어를 뽑는 방식. 자, 이거를 자꾸 연습하면 뭐도 도움이 돼? 선택지에서 중요한 단어 뽑아갖고 골라야 되는데 뭐가 중요해요? 맨날 연습하잖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골라오면 해주려고 해서 자, 다시 인터넷 가서 한 3개 정도 더 저기 골라놓으시기 바랍니다. 3개나 4개 정도. 지금. 조기